기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네, 하루를 마치고 해가 지면요, 이 마당에 화덕을 내어놓고 고기나 감자, 고구마를 구워 이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나눠 먹는 모습,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상상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로켓 스토브라는 것을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성여경 강사님과 함께 로켓 스토브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사님! 자, 4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뭐냐? 이번 시간은 로켓 스토브라는, 로켓 스토브. 야, 스토브는 알겠는데 로켓 스토브는 뭐냐? 자, 요 로켓 스토브라고 불리우는 이게 사실은 깡통 화덕이에요. 깡통 화덕. 이름을 그냥 영어를 써서 멋있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불러서 이렇게 된 거지. 깡통 스토브. 깡통 화덕. 뭐예요? 깡통에다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캠핑이나 뭐 어디 가서 나무를 떼 보시면은 거기다가 냄비를 올려놔 보세요. 냄비가 바깥이 완전히 새카매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완전 연소를 시키면 나무를 조금 쓰고도 이거를 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을 빨리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로켓 스토브라는 양식의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기계는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또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굉장히 유용하게. 자, 로켓 스토브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화덕, 깡통을 이용한 로켓. 준비물이 이렇게 깡통, 왼쪽에 있는 깡통, 그 다음에 콤파스 하나, 쪽가위 하나, 드릴, 그리고 엘보라고 해서 엘보, 약 30cm 정도 되는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스테인리스 관, 다 팔아요. 철물점가면 엘보.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저 깡통과 저 엘보 사이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보통은 퍼라이트라고 해서 그것도 다 팔아요. 단열재처럼 생긴 걸 다 팔거나 아니면 연탄재를 넣으시면 돼요. 연탄재. 흙을 넣어도 되는데 흙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열에 견뎌야 되니까 연탄재나 퍼라이트. 퍼라이트 이거 한 포 이런 거 사도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퍼라이트는 쓰시고 남은 퍼라이트는 밭에 넣으셔도 돼요. 그 밭에 넣으시면은 퍼라이트 자체가 공극이 있기 때문에 밭의 통기성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깡통한 이 이동식 로켓 화덕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이제 쓰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 깡통에 이렇게 되어 있는 깡통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이 뚜껑을 구멍을 뚫어서 덮어요. 구멍의 이 직경이, 그래서 콤파스가 필요한 거예요. 구멍의 직경은 얼만큼? 저 엘보 두께, 엘보가 그 위로 나오게끔. 저 엘보에, 저게 여러분이 구입하신 저 엘보가 15cm다. 그러면 16cm짜리 구멍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콤파스로 딱 재서. 그러면 반지름이 8cm면 되겠죠. 8cm 딱 벌려서 싹 돌려서 표시를 딱 하면 그대로 저 쪽가위로 톡톡톡톡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옆에다도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옆에다 똑같이 동그랗게. 그래서 엘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게, 이렇게 니은자로. 그렇게 하고 뚜껑 그 퍼라이트를 꽉 채워서 이게 엘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뚜껑 닫아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 위에 산발이 하나 얹으면 끝. 이걸 왜 로켓 화덕이라고 하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엘보와 이 화덕, 이 깡통이 사이를 이렇게 엘보로 채우면 이 밑에 이 밑부분에 나무 가지 몇 개만 넣으면 이 엘보를 따라서만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깡통에다 태울 때는 막 불이 산지사방으로 막 갔거든요, 열이.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불이 타려면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를 어서 빨아들여 밑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불 자체가 공기를 땡겨요. 그러니까 불이 공기를 땡기는 힘 때문에 돌아요. 그래서 이 L자로 되어 있는 그 연도를 따라서 공기가 돌면서 열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위로 똑바로 확 뿜어져 올라갑니다. 로켓 발사하면 팍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켓 화덕이에요. 좁은 면으로 확, 예, 이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뭘 올려놓으면은 끓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끓음이 안 생기고 화력이 엄청나게 세져요. 그냥 깡통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 보통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 깡통에다 그냥 나무 집어넣고 불 질러가지고 거기에 철만 갖다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냄비 갖다 놓으면 냄비가 새카매. 냄비를 버려야 돼, 나중에는. 그런 거를 미연에 다 방지하고 나무도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도. 왜? 완전 연소를 시키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서 요런 거를 이용을 하고 또 요렇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기계를 또 하나 다른 걸 만들었다고 쳐봐요. 어떤 기계를 다른 걸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또 내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게 적정 기술이 되고 그걸 뭐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에 알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걸 농촌에 가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들이잖아요. 구들방에 이렇게 해서 탁 놓고. 근데 황토방을 지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구들을 놓으면 나무 조금 들어가고 한번 데워놓으면 일주일이 간다 이렇게. 한번 데워놓으면요 일주일 동안 불 안 때도 따뜻합니다 이래요. 거기에 와 그래? 얼마나 혹해요 사람이. 그래?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서 구두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구두를 딱 떼. 불을 떼. 그래서 구들이 완전히 다 달궈지면 한 번 떼면 일주일 정도 가는 구들. 꿈의 구들이죠. 생각만 해도. 그런 구들에 불을 떼서 그 구들을 한 번 데워지면 일주일 가는 구들을 데우려면 하루를 떼야 돼. 불을. 하루 온종일 불을 계속 떼야 돼. 그래야 뜨뜻해져요. 그리고 한 번 뜨뜻해지면 안 식어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황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찜질방 한다고 놀러 왔습니다. 토요일날 왔습니다. 토요일날 불 뗍니다. 24시간 떼야 되거든요. 이 황토방이 뜨뜻해지면 친구들은 다 갔어. 왜? 일요일날 집에 가야 되잖아. 이걸 뭐에 쓰느냐고요, 뭐에. 내가 이 구들로 매일 여기서 생활을 해, 겨울에. 그러면 그런 구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매일 생활을 하면. 아까 얘기한, 보일러에서 얘기한 축열식이냐, 직화식이냐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만 써. 필요할 때만. 그러면 구두를 낮게 넣으셔, 얕게. 그래야 얼른 데워지고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얼른 식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업자가 이렇게 이런 구두를 한 번 데우면 일주일 갑니다. 이 소리에만 빠져서 그냥 해놓으면 못 씁니다, 결국은. 자, 구두를 떼다 보니까 불이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불이 아까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에너지가 아까워요. 연기는 저리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불이 여기서 있는 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마솥을 거는 거예요. 가마솥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솥이 뜨거워져요. 그 온돌에다가 위에다가 뜨거워지게 물을 데우는 가마솥처럼 생긴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다가 순환 모터를 달아서 기가 막혔죠. 박수치고 다. 이야, 대박. 정말 뜨뜻하고. 예. 이 아궁이는 바깥에 있으니까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몇 년 지났는데, 5년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요새도 그 화덕 따뜻하고 잘 되냐 물어봤더니 안 쓴대요.
왜? 그랬더니 그 솥이 물을 데우는 그 솥이 불을 계속 떼니까 그걸 이렇게 집안에 그 벽 안에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빵꾸가 났대. 불이 계속 나니까 이거를 가르려면 집을 헐어야 돼. 이만큼 뜯어내야 돼. 자, 이건 이제 생각을 또 못했거든. 이게 적정 기술에 한 번 쓰고 마느냐. 그런 걸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꼭 쓰지 않고 불이 한꺼번에 확 올라갈 수 있도록 회오리처럼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 구들 보일러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귀농하셔서. 그래서 이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금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걸 보시면 또 더 확실하게 나와요. 요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구멍 저렇게 있고 퍼라이트를 채워서 연기가 저렇게 간다. 이런 원리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끓음이 거의 없습니다. 끓음이. 자, 요거는 저 밑에다가 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불을 내야 돼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제. 구부리고 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을 넣기가 귀찮으니까 거기다 나물 넣고 발로 이렇게 밀어 넣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발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귀찮고 나무가 또 덜커덕 걸리니까 나무가 계속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발로 계속 나무가 앞에서 타니까 발로 계속 밀어야 돼. 귀찮아. 여기 자주 가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왼쪽에 동그란 거 있는 데가 경사잖아요. 저기다가 이제 불을 넣는 거예요. 나무를 넣으면 나무가 타면서 나무 무게로 자기가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L자로 돼가지고 똑같은. 그래서 저렇게 화덕을 아예 산발이 그냥 저렇게 용접을 해서 딱 붙여버린 거예요. 저런 데서 이제 용접 이런 게 다 쓰고 저걸 용접을 난 저렇게 아주 이렇게 예쁘게 못 붙이는데 어떡하나 막 그렇게 고민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건 쇳길이 떨어지지 않게만 용접을 하실 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점으로만도 하셔도 그러고 나면 내화 실리콘이 있어요. 실리콘하고 똑같이 찍 싸서 본드처럼 쭉 그거 내화 실리콘으로 싹 마무리하셔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걸 겁을 내고 뭐 완벽하게 해야 돼. 농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일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뒀다가 겨울철에 또 이렇게 해갖고 딱 겨울철에 저래서 닭 백숙 같은 거 한쪽에서 끓이면서 겨울에 뭐 필요한 일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단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화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염 방사선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실내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습기 이거 천장 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야외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야외에서만. 그래서 저거 해놓으시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불이 이렇게 확 올라와서. 그래서 사실은 저거 불을 피우기 전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불을 피우기 전에 저 위에 솥을 먼저 놓고 불을 피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런 것까지 그냥 하나하나 농촌에서는 이런 걸 사시면서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체가 농촌 생활하는데 한 가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로켓 스토브 만들기 강의 어떠셨나요? 내가 직접 만든 화덕에서 구운 음식을 친구, 이웃들과 나누는 미래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